네, 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근의 주도락. 자, 오늘도 MBN골드 강현근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2024년의 마지막 거래에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 오늘 시장은 이제 그동안 빠졌던 뭐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네. 주주명부 등재에 피했던 자금,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왔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 좀 많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을 좀 들어올렸던 반면에 코스피에서도 조금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를 한 1,4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런 시장을 보여줬다. 그래서 2,400포인트를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마감되었지만 그래도 그냥 2,400포인트라고 생각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마감이 되어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서 2025년 1월 2일 날 이어질 새해 첫 장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우리 매니저님께서 정말 그동안 주도락 코너에서 대박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베스트 메뉴들로만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 베스트 5 메뉴 한번 확인해 보시죠. 1위에 엑스게이트 올라와 있습니다. 네. 10월 25일 소개해 주셨는데 무려 105%의 수익률 챙겨갔고요. 2위에 올릭스 93%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HVM도 86% 수익률 챙겨갔고요.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굉장히 눈에 띕니다. 매니저님 정말 베스트 종목들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또 네. 여기에 뭐 정치 테마 종목 같은 그런 것들은 없어서 참 매니저님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 중에서 좀 관심이 유효한 종목 있을까요? 예, 조금 아쉬운 종목이죠. 네. 리가켄바이오가 고점을 찍고서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다가 뭐랄까 정치적 이슈들 그런 전국에 따라서 시장의 하락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한 고금리 현상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율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좋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풍기면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좀 하락을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도 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달에 고점을 향해 날아가던 그러한 종목 그러한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올라갔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리가켄바이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10월 달에 차트가 조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14만 3,600원까지 예,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10월 달 때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던 차트였는데 그때 10월 달에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하락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서 저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1조에 대한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일정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준비된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기술 이전 계약 현황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매니저님.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2건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표면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1조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은 발표된 건 없고 그리고 2025년도에 나올 그러한 라이센스 아웃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라이센스 아웃에서 받을 그 마일리지스톤 같은 경우에 마일스톤 같은 게 한 몇 조가 될지는 아직 그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리가켄바이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호재성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올라가려고 좀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리가켄바이오도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아직은 바닥에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 11만 원 이하에서 좀 매수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전고점 14만 원을 돌파해서 그 이상의 흐름도 보여줄 수 있겠고 저는 알테오젠의 아성을 넘어서 막
지금 14만 원이 아니라 뭐 25만 원, 35만 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좀 아쉬웠었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서 동 종목을 신규 접근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 69.54% 수익률 챙겨가고 현재는 지금 조정받은 상황이죠. 여전히 신규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베스트 5 메뉴에 또 엑스게이트, 올릭스, HVM,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엑스게이트가 굉장히 눈에 띄긴 하는데. 엑스게이트는 이제 양자암호 관련된 네. 종목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양자암호가 꽤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뭐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상한가를 가고 엑스게이트가 이제 경고 종목인가요? 그렇게 되면서 뭐 KCS가 상한가를 가고 오늘은 다른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엑스게이트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자암호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이번에 CES 2025에 나올 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현실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명된 건 없습니다. 가시화된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로도 이만큼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CES 2025가 되는 1월 한 중순쯤 되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상승할 만한 테마 쪽이랄까 섹터 쪽이라고 보는 게 우주항공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HVM이네요, 매주. 그렇습니다. HVM입니다. 좀 앞으로도 이제 그 우주항공 스페이스 A 쪽에서 계속해서 7차 스타쉽을 또 발사하려고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자기네도 우주선을 쏘겠다라는 얘기를 한 만큼 우주항공에 대한 테마는 이제 신년에 들어서 또 핫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HVM 같은 경우는 니켈 쪽 금속과 그다음에 티타늄 쪽 금속 쪽을 해가지고 특수합금 금속으로 해서 고온, 그다음에 저온, 극고온, 그러니까 초고온, 극저온 쪽에서도 다 이렇게 금속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특수 금속을 하면서 우주 발사체에 이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우주 밖으로 나가서도 거기서도 이용되기로 하는 그런 금속 쪽으로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페이스 A에 지금까지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면은 고점을 뚫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HVM도 리가캔바이오랑 거의 비슷하게 좀 조정을 네,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었어요. 받았죠. 네. 3만 원 찍었다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5가 넘어선 상황이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와 환율 차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장주, 기술주들의 좀 약간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정되어야지만이 국내 시장도 안정되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종가가 고가로 마감돼서 24,500원을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기형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기형이 마무리 지어지는 그 순간에 수급과 함께 상방으로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HVM도 좀 좋은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VM 86% 수익률 챙겨갔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볼만하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매니저님이 참 안 가서 아쉬웠다. 아니면 손절가를 터치해서 아쉬웠다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두 종목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좀 아쉬웠고 네. 또 하나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 2의 그 뭐랄까 상영 개봉을 맞춰서 추천을 드렸고 타이밍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계엄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하락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 손절가를 터치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정말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제가 항상 주도락에 나와서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제가 넘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이제 당국에서 조금 방어를 좀 해줘야 된다. 연기금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뭐랄까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는 숨구멍이 좀 트이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은 그거밖에 없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한 발 늦은 대처가 아니었나. 연기금이 조금 늦게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가장 뭐랄까 안 좋은 습성이죠. 계속 뭔가 재다가 나중에 다 돼서야 이렇게 꺼내는 그런 카드를 꺼내는 그런 습성인데 그런 것들이 여실하게 이번에 좀 드러났었고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와서 그나마 좀 괜찮긴 했지만 좀 늦게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주주 환원 정책 역시 좀 뒤늦게 좀 발표됐다는 점. 그리고 인사이동적인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 회심의 한 방이 좀 없었다는 그게 좀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혁신이 없어졌었고, 그러니까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혁신을 내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이동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외국인이 1,3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본인이 잘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가 혁신을 꾀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그러한 부분을 발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잠정 실적 발표가 아마 1분기에 나올 겁니다. 그때 아마 삼성전자가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가이던스를 좋게 말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한번 심혈을 기울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종목이죠. 우리 매니저님도 참 힘들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반등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니저님께 내년 좀 증시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에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제가 오늘 좀 섹터를 좀 봤는데 네. 오늘 좀 먼저 움직였던 섹터가 있어요. 로봇 섹터가 좀 어. 움직였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다가 말았는데 우선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CES 2025에서 엔비디아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를 발표를 갖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그 캐나다 기업에서 그 관절이 움직이는 로봇 손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정말로 뭐랄까 그 공장에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던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뭐랄까 현실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보핏이라는 그러한 의료 그 보조 로봇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뭐 제가 우리 주드락에서 설명드렸던 그 로봇팔이라고 하는 숄더 로봇이라고 하는 시메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조금 부각이 됐는데 앞으로 CS 2025 전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반기에는 로봇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잘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 쪽과 바이오 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서 자율주행은 오늘 좀 살짝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터 시작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테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부분 그런 것들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올해 상반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뭐랄까 시초였던가 뭐랄까 힌트였어요. 예, 맞습니다. 네. 힌트였고 트리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의 주도 섹터인 로봇과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년에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참 뭐 HVM부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 그리고 뭐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정말 좋은 종목들 쏙쏙 골라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꿀팁을 알려주신다면 매니저님의 이 매매 팁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장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장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되게 높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캐치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매일지를 쓰게 된다면 이 시기에는 이러한 장이 열렸다는 것을 다음 연도에는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본인의 실력이 일치월장할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국장을 잘 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의 일지를 잘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일지를 정리해 주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초록창 밴드에서 강영규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제 일지에 대한 뭐 미국장이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초록창의 밴드 강영규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창 밴드 통해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2024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년에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우리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 리스크들 모두 다 해소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